이번 영상에서는 사주풀이, 유효카드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사주풀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있듯이 태생, 연월, 일시 이 네 개의 정보를 육식갑자로 치환하여 가지고 한 사람의 타고난 그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인 삶의 흐름을 예측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타고난 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를 갖다가 보시면 태생연일시 정보로 사주팔자 8글자가 있죠. 이 8글자 안에서 우리의 삶의 등급, 상중하라는 삶의 등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기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상에 해당하겠죠. 뭐 한 상위 10% 이내. 극소수의 사람들이 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지배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운의 흐름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오늘 운이 좋을까 또는 뭐 내년에 운이 좋을까 뭐 내년에 운이 나쁠까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이미 타고난 사주팔자에서 사주가 8글자에서 삶의 등급 상중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삶의 등급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노력으로 극복 불가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이유.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재벌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한 이유가 이런 삶의 등급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전체적인 삶의 흐름, 즉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삶의 전체적인 삶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대운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대운이라는 것은 좋은 운이 아니고 그냥 10년 동안에 매번 바뀌는 운이 있죠. 10년 단위의 운을 대운이라고 그러고 이 10년 대운이 우리의 삶의 큰 흐름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해서 삶의 등급, 즉 타고난 사주 팔자가 있죠. 이 사주 팔자 등급이 한 중간 정도, 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상위 클래스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삶의 흐름이 좋다고 내 사주팔자의 삶의 등급이 중간이든지 하든지 뭐 나는 상위 등급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대운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고난 삶의 등급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결정이 됐으면 부분적인 삶의 흐름이 관찰을 해야겠죠. 즉, 이 1년 운을 갖다가 세운이라고 그러죠. 이 10년 단위의 큰 흐름이 있겠죠. 이 10년 단위의 큰 흐름, 10년 단위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좋다라고 합시다. 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 좋은 중에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게 있겠죠. 올라갔다 내리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이 중간에 세세한 것을 1년 세운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운이 좋다 또는 운이 나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이 아무리 좋아도 타고난 그릇, 즉 타고난 사주를 넘어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본인이 타고난 사주 등급이 하 정도 되는데 뭐 운이 좋다고 해가지고 상 정도 되는 사람의 삶에 기대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주풀이의 실용적인 장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타고난 사주팔자를 통해서 먼저 나의 삶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이 무슨 뭐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삶의 등급이라는 게 결정을 어느 정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삶의 등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헛된 꿈을 버리고 가능한 일에만 집중을 해야겠죠. 이것이 본인의 삶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삶의 등급을 모르니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헛된 꿈을 많이 꾸고 있죠. 헛된 꿈. 많은 분들은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못 법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타고난 사람들만이 이런 걸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헛된 꿈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걸 버리고 이 가능한 일에만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큰 삶의 흐름을 파악해서 10년 단위의 효율적이고 거시적인 삶의 계획을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런 사주풀이의 실용적인 장점이 되겠죠. 즉 10년 단위로 우리의 큰 흐름을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상승, 하락 이런 게 있겠죠. 10년 단위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대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10년 단위의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면 이 10년 단위 안에서 세세하게 뭐 1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뭐 다음에 삶의 흐름을 파악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10년 계획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 계획을 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사주풀이의 장점 되겠죠.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단점이 뭐냐? 태생시 정보를 갖다가 모르거나 이 태생시 정보가 이제 불확실하면 미래 예측이 부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태생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은 뭐 요즘 보시면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이런 태생시 정보를 뭐 정확히 모르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태생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바로 눈앞의 일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연애운이 있다고 하면 만나는 모든 이성하고 전부 다 인연이 된다.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눈앞에 지금 인연이 되고 있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성이 과연 나하고 인연이 되는 이성인가? 이것은 사주풀이로 알기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사주풀이 방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주풀이를 통해서 우리의 큰 삶의 그릇이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 시간, 비용 투자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명하다는 집에 가서 사주를 봐도 좀 뜨뜻미지근한 경우도 많고 어떤 상담비에 비해서 이제 사주의 이제 어떤 정보라든지 사주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상담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죠. 이런 이유가 사주풀이를 익히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육교 카드라는 것은 바로 눈앞의 일이나 6개월 이내의 일에 대해서 9장의 카드를 3회를 뽑아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육교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총 9장의 카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컬러풀한 이제 9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6교 카드의 실용적인 장점이 있겠죠. 실용적인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태생을 갖다가 몰라도 누구나 미래를 점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 9장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점칠 수가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학습이 가능. 빠른 경우는 1개월에서 2개월에도 이걸 익힐 수가 있다는 거죠. 사주풀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단기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각적인 카드를 이용해서 누구나 재미있게 접근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사주풀이보다 이제 타로 카드, 타로 상담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느끼죠. 이런 이유도 이 사주풀이 같은 경우는 막 한자를 쓰고 이러니까 뭐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각적인 카드를 이용하니까 타로 카드는 만만해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타로 카드가 쉽지가 않습니다. 타로 카드도 굉장히 고수가 되려면 어렵지만은 여하튼 시각적으로는 뭐 재밌고 컬러풀하고 이러니까 좀 만만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 이것을 이제 육교 카드에서도 이걸 취해 가지고 이런 카드를 통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제 접근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죠. 점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이걸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육교 카드 온라인 7일 무료 캠프를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됩니다. 이 댓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창에 링크에 제가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회원 가입을 완료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신청이 완료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청해 보시고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30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매번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진행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 온라인 7일 부트캠프는 당연히 참석하실 수가 있고 옆에 보이는 전자책 6교 카드가 뭐지라는 것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니까 지금 바로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교 카드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육교 카드라는 것은 사주풀이와 틀리게 한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 가능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결국에는 또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결국엔 가난해질지 큰 삶의 흐름이나 내가 진짜 어떤 상중하 내 삶의 등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육교 카드라는 것은 이 단기적인 것에 적합해요. 단기적이고 단순한 것 이런 거에 적합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인생 플랜이라든지 이 10년 이상 뭐 계획 이런 거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육교 카드 가지고는 큰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다. 비슷한 말이죠. 우리가 짜잘한 흐름, 눈앞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큰 대세, 우리의 삶의 큰 흐름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육교 카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뭐냐 결론은 이게 뭐 사주풀이가 좋냐 육교 카드가 좋냐 서로 장단점이 제가 앞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단점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사주풀이는 나의 한계, 즉 내 삶의 상한선, 내 삶의 하한선, 즉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나의 한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주풀이를 통해서. 그리고 10년 이상 또는 1년 단위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추정한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이제 세세하게 세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예측을 하는 만큼 정확한 사주풀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돈, 노력이 투자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상담만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술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 육효 카드라는 것은 뭡니까? 좀 재밌죠. 카드를 쓰니까 재밌고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의 단기적인 예측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장점이 되겠죠. 또 뭐 단기간의 학습으로 재밌게 이제 정확하게 전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 육효 카드의 장점 되겠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이제 예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상호 보완적인 예. 여기서 질문이 있죠. 여러분 질문인데 나의 40대, 뭐 50대, 뭐 60대 이후의 노년에 이제 어떤 이렇게 재물운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적합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풀이에 적합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사주풀이, 장기적인 문제는 사주풀이에 적합한 질문이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어제 보고 온 부동산 또는 어제 보고 온 가게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때는 이제 사주풀이와 육효카드 중 무엇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카드에 적합한 질문이라는 거, 육효카드. 이런 질문은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알려면 육효카드에 적합한 질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질문이 뭡니까? 나의 40대 또는 50대 연애운이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죠. 이거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사주풀이로 이제 알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지금 알고 지내는 남자 또는 지금 알고 지내는 여자가 내 인연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적합한 질문이죠. 육교 카드에 적합한 질문이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이고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딱 알리면 이거는 육교 카드로 딱 찍어내는 것이 점이죠. 점으로 이게 딱 찍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가 있죠. 질문이 나의 50대, 60대 이후에 돈을 날리는 시기는 이건 뭐 이제 여러 번 해봤으니까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당연하게 사주풀이에 적합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질문이 오늘 만난 투자를 권하는 사람은 사기꾼일까? 라는 것은 뭡니까? 육교 카드에 적합한 질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주풀이를 통해서 올해 돈을 날린다. 뭐 사기꾼을 통해서 돈을 날린다. 뭐 사기를 당한다라는 이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오래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날 건데 오늘 만난 투자를 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기꾼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사주풀이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육효 카드로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탁 찍어내는 거죠. yes 또는 no 이렇게 탁 찍어내는 게 이 점이죠. 점의 묘미죠. 육효 카드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